불경기로 한인들 사이에는 돈을 빌려주고 골탕을 먹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언론지에 따르면 LA 지역의 한인 가운데 채권 추심 소송 의뢰가 지난해 대비 20에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큰 액수의 돈을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인 채권자들의 대부분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갈 경우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채권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되면 엉터리로 작성된 차용증 때문에 약 90%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게 돈을 받는데 그 계약한 데 있어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우리가 written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무엇이든지 in writing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4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로 계약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written이 된 것이 전혀 적은 것이 없이 말로 했을 경우에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년과 2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4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그런 돈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소송을 한다 그러면 그 공소시효에 걸려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공소시효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각서와 같은 증서만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위클리 법률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꿔줄 경우 법적인 효력을 적용하려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 즉 promissory note에 돈을 언제 갚겠다는 날짜와 서명이 들어간 증서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그 뭐 돈을 빌려주거나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한국 분들이 제대로 그 서류를 작성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말로 그냥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책 수표 몇 장 주고 돈 받은 걸로 그 증거로 수표 몇 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수표 몇 장 준 것도 물론 증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promissory note 같은 그런 무슨 서로 약속을 하는 어떤 증서 간단하게 한국말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서류에 빌려주는 기간, 돈을 갚는 날짜, 빌리는 이유, 소셜 번호와 운전면허증 번호를 차용증에 표기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차용증을 철저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경우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돈을 꿔줄 경우 차용증 작성이 불가피할 경우 구두상의 약속을 하는 것도 법원에서 유효합니다. 하지만 구두로 약속하는 내용을 증인을 세워 보증을 서게 하고 녹음을 해 증거를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계약을 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재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간을 통해서 뭐 돈이 투자가 되고 그 투자가 될 때는 그 프로핏 쉐어링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아주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계약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promissory note를 쓰지만은 그것과 같이 security note라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promissory note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담보 설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가까운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꼭 빌려주어야 할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차용증이나 구두상의 증거를 남겨야지만 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법률이었습니다.